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시스템 연구실의 박사과정 문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Efficient Memory Management for Large Language Model Serving with Paged Attention입니다. 현재 LLM 서빙이 사실상 표준이 된 VLLM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연구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LM 서빙의 배경과 메모리 관리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 기존 시스템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본 논문의 핵심 기여인 페이지드 어텐션 알고리즘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VLLM 시스템을 설명드리고 다양한 디코딩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와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근 GPT, 라마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이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서비스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챗봇부터 코딩 어시스턴트, 검색까지 사용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LLM 요청 하나를 처리하는 비용이 일반 검색 쿼리 대비 약 10배에 달한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즉, LLM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처리량이 곧 비용을 의미하고 같은 GPU에서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어야 비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13B 파라미터의 OPT 모델을 엔비디아 A100 40GB GPU에서 사용할 때 메모리 사용 분포입니다. 약 65%는 모델 파라미터가 차지하는 정적인 영역이고 이 나머지 영역에서 30% 이상이 KV 캐시라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이 KV 캐시는 요청마다 동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드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배치 크기 그리고 결국 처리량이 결정됩니다. LLM은 자동 회귀 방식으로 토큰을 한 개씩 순차적으로 생성합니다. 그래서 단일 요청 하나만 디코딩하면 GPU의 연산 능력을 다 쓰지 못해서 메모리 바운드 상태가 됩니다. 처리량을 높이려면 여러 요청을 묶어 한 번에 처리하는 배치 기법이 필수적이고 최근에는 셀룰러 배칭이나 이터레이션 레벨 스케줄링과 같은 세밀한 배치 기법들이 제한됐지만 결국 이 배치 크기는 케이블 캐시가 차지하는 GPU 메모리에 의해 제한됩니다. 케이블 캐시 관리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력과 출력 길이를 미리 알 수 없어 메모리를 정적으로 할당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디코딩 알고리즘에 따라 메모리 공유 패턴이 동적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어려움을 운영체제의 가상 메모리와 페이징에서 영감을 얻은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KV 캐시가 무엇이냐?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서 이전 토큰들의 키와 밸류 벡터를 저장해두고 다음 토큰을 생성할 때 재계산을 피하기 위한 캐시입니다. 토큰 한 개당 레이어 수 곱하기 히든 다이멘션 곱하기 KV 2개 곱하기 바이트 수만큼 메모리를 차지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커지냐면 13B OPT 모델 기준으로 토큰 한 개당 약 800kB가 됩니다. 최대 시퀀스 길이가 2048 토큰이면 단일 요청 하나가 최대 1.6GB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배치당 수십 개 요청만 담아도 GPU 메모리 수십 기가바이트가 순식간에 소진되는 거죠. 게다가 GPU 연산 성능 증가 속도가 메모리 용량 증가 속도보다 빠릅니다. A100에서 H100으로 넘어갈 때 플롭수는 2배 이상 늘었지만 메모리는 80GB로 같았습니다. 즉, 앞으로 메모리 효율은 점점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케이블 캐시를 연속된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 요청마다 최대 시퀀스 길이만큼 메모리를 미리 통째로 할당합니다. 이로 인해 세 가지 종류의 메모리 낭비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약된 영역입니다. 미래에 사용할 슬롯이 현재는 비어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 단편화입니다. 최대 길이를 가정하고 과도하게 예약했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길지 않아 안 쓰고 끝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 단편화인데요. 버디 엘로케이터 같은 메모리 할당기가 만드는 사용 불가능한 빈 공간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두 요청 A와 B가 각각 최대 길이만큼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요청 A는 이 슬롯 중에서 단 7개만 토큰 상태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낭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청 B도 마찬가지로 일부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낭비된 공간들은 새 요청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처리량을 깎아먹습니다.
그러면 기존 LLM 서빙 시스템들은 어떻게 KV 캐시를 다루고 있냐? 대표적인 이 두 시스템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패스터 트랜스포머는 GPU 커널 최적화에 집중을 했지만 자체 스케줄러가 없습니다. OSDI 2022에 발표된 오르카는 이터레이션 레벨 스케줄링으로 처리량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두 시스템 모두 KV 캐시는 여전히 최대 길이로 사전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실제 측정 결과인데요. 오르카는 가장 공격적인 설정인 맥스에서도 실제 토큰 상태 저장에 사용된 메모리는 단 20.4%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80% 정도는 거의 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설정들도 38.2%에 불과합니다. 반면 여기서 제한하는 VLLM은 96.3%로 거의 모든 KV 캐시 메모리를 실제 토큰 상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 처리량이 몇 배가 되고 이게 본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기존 시스템의 한계는 메모리 공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LLM은 다양한 디코딩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리디나 샘플링은 한 프롬프트에서 한 시퀀스만 생성하지만 병렬 샘플링은 한 프롬프트에서 여러 후보 시퀀스를 만들고 코딩 어시스턴트에서 자주 쓰입니다. 빔서치는 다중 후보를 유지하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시퀀스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나 퓨삿 예제가 다수 요청에 공유되는 공유 프리픽스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KB 캐시를 여러 시퀀스가 공유할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기존 시스템들은 KB 캐시를 요청마다 별도의 연속 영역에 저장하기 때문에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빔서치의 경우에는 이 후보 시퀀스 간 KB 캐시 복사 오버헤드까지 발생합니다. 메모리 압축을 쓰면 되지 않냐 싶지만 케이블 캐시 규모와 지연 민감도 때문에 LLM 서빙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결국 단편화 해소와 시퀀스 간 공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케이블 캐시를 고정 크기 블록으로 나누고 비연속 물리 메모리에 저장하라. 이 단순한 발상은 사실 운영체제의 가상 메모리, 페이징 기법 그대로입니다. 페이지드 어텐션과 운영체제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KB 블록은 페이지에, 토큰은 바이트에, 요청은 프로세스에 정확히 대응됩니다. 이 단순한 발상이 두 가지 핵심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메모리 낭비가 거의 사라집니다. 작은 블록 단위의 온 디맨드 할당이라서 내부 단편화가 줄고 모든 블록이 같은 크기라 외부 단편화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둘째, 블록 단위 메모리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동일 요청 내의 시퀀스끼리도 서로 다른 요청끼리도 같은 물리 블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하나로 LLM 서빙 처리량이 2배에서 4배까지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VLLM의 전체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중앙의 스케줄러가 분산 GPU 워커들의 실행을 조율합니다. KB 캐시 매니저는 페이징 방식으로 KB 캐시 메모리를 통합 관리하고 블록 테이블은 논리 블록과 물리 블록 사이의 매핑 정보를 유지합니다. 우측의 GPU 워커는 메가트론 LM 스타일 텐서 병렬화로 모델을 분할 실행합니다. 동작 흐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매 디코딩 스텝마다 스케줄러가 처리할 요청을 선택하고 블록 테이블 정보를 모든 GPU 워커에 브로드캐스트합니다. 그러면 GPU 워커는 받은 블록 테이블을 보고 페이지드 어텐션 커널로 흩어진 케이블 캐시에 접근해서 연산을 수행합니다. 결과 토큰을 다시 스케줄러에 보내면 스케줄러가 다음 스텝을 결정합니다. 이제 핵심인 페이지드 어텐션 알고리즘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존 어텐션 알고리즘은 케이블 캐시를 반드시 연속 메모리에 저장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GPU 커널 효율 면에서 가장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페이지드 어텐션은 케이블 캐시를 고정 크기 블록으로 나누어 비연속 물리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그러려면 어텐션 계산 자체를 변형해야 합니다. 쿼리 토큰의 어텐션 스코어를 블록 단위로 계산합니다. 각 블록 KV를 별도로 패치를 하고 부분 결과를 누적해서 최종 어텐션 출력을 만듭니다. GPU 커널은 블록 테이블을 읽어서 메모리에 흩어진 KV를 직접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케이블 캐시 메모리를 운영체제의 가상 메모리처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블록 단위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이건 다양한 디코딩 알고리즘에 자연스럽게 적용된다는 뜻이고 이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이블 캐시 관리자의 작동 방식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KV 캐시는 두 단계로 표현이 됩니다. 왼쪽의 로지컬 KV 블록은 요청별로 시퀀스를 채우는 논리 블록이고, 오른쪽의 피지컬 KV 블록은 GPU D램에 실제로 할당된 비연속 블록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블록 테이블이 이 두 사이의 매핑 정보, 그리고 각 블록에 채워진 위치 수를 함께 관리합니다. 핵심은 온디맨드 할당입니다. 논리 블록은 새 토큰이 생성될 때 채워지고, 현재 블록이 가득 차야만 새 물리 블록을 할당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예약 낭비가 사실상 0에 가깝고, 외부 단편화도 모든 블록이 동일 크기이기 때문에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VLLM은 거의 모든 KV 캐시 메모리를 실제 토큰 상태 저장에 사용할 수 있고, 배치 가능한 요청 수가 늘어나면서 처리량이 직접적으로 향상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프롬프트가 for, score, and 7 years ago hour 7개 토큰이고, 블록 크기 B는 4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프롬프트 처리를 합니다. 프리필 단계에서 이 논리 블록 0과 1을 각각 물리 블록 7과 1에 매핑합니다. 논리 블록 0에는 4개의 토큰이 다 차고, 논리 블록 1에는 3개의 슬롯 사용 후 마지막 슬롯은 비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토큰 파더스가 생성되면 논리 블록 1의 마지막 슬롯에 새 KV가 저장되고, 물리 블록 1의 동일 위치에도 저장됩니다. 이 블록 테이블의 필드 값이 갱신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큰 플로트가 생성되면 논리 블록 1이 가득 찼기 때문에 새 논리 블록 2가 만들어지고, 물리 블록 3이 새로 할당됩니다. 블록 테이블의 새 매핑이 그리고 추가됩니다. 이렇게 항상 꼭 필요할 때만 물리 블록이 할당하기 때문에 메모리 예약과 단편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이지 더 텐션의 진짜 위력을 보여드릴 부분입니다. 이 병렬 샘플링은 동일 프롬프트로부터 여러 후보 출력 시퀀스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시나리오입니다. 코드 자동 완성이 대표적인 사용처입니다. 여기서 프롬프트 부분에 KV 캐시는 모든 후보 시퀀스가 공유 가능합니다. VLLM은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프롬프트 단계에서 모든 시퀀스의 논리 블록이 동일한 물리 블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각 물리 블록에 레퍼런스 카운트를 부여합니다. 두 시퀀스가 공유를 하면 이 레퍼런스 카운트가 2가 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생성 단계에서 시퀀스가 공유 블록에 새 토큰을 쓰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여기서 copy and write, COW 메커니즘이 들어갑니다. 레퍼런스 카운트가 1보다 크면 새 물리 블록을 할당하고, 내용을 복사한 뒤에 기존 레퍼런스 카운트를 감소시킵니다. 레퍼런스 카운트가 1이면 그냥 그 자리에 직접 기록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운영체제의 포크식 copy and write와 같은 발상입니다. 큰 프롬프트일수록 메모리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빔 서치는 좀 더 흥미롭습니다. 빔 너비 K만큼의 후보 시퀀스를 매 스텝 유지하면서 확률 높은 시퀀스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으로 이 기계 번역처럼 출력 품질이 중요한 작업의 광범위로 쓰입니다. 이 빔 서치의 메모리 공유 패턴은 시간에 따라 동적으로 변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는 모든 후보가 프롬프트 블록 0을 공유하다가 디코딩이 진행되면서 일부 후보는 사라지고 살아남은 후보들이 새로운 분기를 형성합니다. 운영체제의 프로세스 트리와 매우 유사한 구조입니다. VLLM은 이걸 자연스럽게 처리를 합니다.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된 물리 블록은 즉시 풀이되고, 새 후보의 토큰은 새 물리 블록에 기록되며, 일부 후보가 여전히 일부 블록을 공유를 하면 copy and write로 처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시스템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후보 간 KV 캐시 복사 오버헤드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빔 너비가 클수록 메모리 절감 효과가 극적으로 커집니다. 디코딩 알고리즘의 마지막 케이스로 공유 프리픽스 시나리오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나 퓨샷 예제가 다수 요청에 공유되는 경우인데요. VLLM은 공유 프리픽스의 KV 캐시를 미리 계산해두고 사용자 입력 부분만 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공유 라이브러리를 프로세스 간 공유하는 것과 같은 발상입니다.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스케줄링과 선점 부분입니다. VLLM은 First Come, First Serve, FCFS 정책으로 스타베이션을 방지합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면 가장 최근에 도착한 요청을 선점해서 자원을 회수합니다. 이 선점된 요청의 KV 캐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스와핑은 KV 블록을 CPU 램으로 옮겼다가 다시 필요해지면 GPU로 복귀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운영체제의 페이지 스왑과 동일하죠.
이 컴퓨테이션은 KB 캐시를 폐기하고 원래 프롬프트에 그동안 생성된 출력을 합쳐서 한 번에 재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공유하는 시퀀스들은 이 시퀀스 그룹으로 묶어 all or nothing 정책으로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시스템 측면 마지막으로 분산 실행과 구현 디테일입니다. 분산 실행은 메가트론 LM 스타일 텐서 병렬화를 따릅니다. KB 캐시 매니저는 중앙 스케줄러에 두고 모든 GPU 워커가 동일한 매핑을 공유합니다. 각 워커는 토큰 아이디와 블록 테이블만 받으면 자기 어텐션 헤드 분량을 처리할 수 있어서 스케줄러와 워커 간의 메모리 동기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커널 수준 최적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퓨즈, 리쉐이프, 앤 블록 라이트는 새로 생성된 KV를 블록 단위로 한 번에 리쉐이프하고 저장합니다. 퓨즈 블록 read and attention은 블록 테이블을 따라 KV를 읽고 어텐션 연산을 GPU 워프 단위로 결합합니다. 퓨즈 블록 카피는 카피 온 라이트 시 작은 데이터 이동을 한 커널 호출로 묶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험 환경입니다. 평가 모델은 OPT13B, 66B, 175B 세 가지 크기와 추가로 라마 13B입니다. 워크로드는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쉐어 GPT는 사용자가 챗GPT와 공유한 실제 대화 데이터로 입력과 출력이 모두 깁니다. 알파카는 GPT 3.5로 생성된 Instruction Following 데이터셋으로 짧은 입출력이 특징입니다. 요청 도착 시간은 포화송 분포로 합성해서 1시간 트레이스를 사용했습니다. 175빈 모델만 비용 때문에 15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페스터 트랜스포머와 오르카의 오라클, 포트, 맥스 세 변형입니다. 오르카는 출력 길이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메모리 예약량이 달라집니다. 주요 평가 지표는 요청당 레이턴시를 출력 길이로 나눈 값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단일 시퀀스 생산 처리량입니다. 아래 그림은 OPT13B, 66B, 175B 세 모델에서 쉐어 GPT 데이터셋으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X축은 초당 요청 수를 의미하고 Y축은 Normalized Latency입니다. 보시면 VLLM이 모든 모델에서 가장 늦게 폭발합니다. 즉, 더 많은 요청률을 견딘다는 뜻입니다. 핵심 수치만 말씀드리면 쉐어 GPT에서 VLLM은 오르카의 오라클 설정 대비 1.7배에서 2.7배, 맥스 설정 대비 2.7배에서 8배 높은 요청률을 견딥니다. 다른 데이터셋인 알파카에서도 비슷한 추세이지만 이 175비 모델은 워낙 메모리 여유가 크기 때문에 VLLM의 우위가 다소 감소합니다. 결국 페이지드 어텐션의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덕분에 더 많은 요청을 동시에 배치할 수 있었고 같은 레이턴시 수준에서 더 높은 처리량을 낼 수 있다는 게 이 결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VLLM이 실제로 동시에 몇 개의 요청을 처리하고 있는지 직접 비교해본 결과입니다. 아래 그림이 OPT13B에서 측정한 평균 배치 요청 수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VLLM은 모든 베이스라인 대비 더 많은 요청을 동시에 배치합니다. 쉐어 GPT와 알파카 두 워크로드 모드에서 오르카의 오라클 설정 대비 약 1.8배에서 2.2배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합니다. 해석하자면 기존 시스템은 최대 길이 가정으로 KB 캐시 메모리를 미리 잡아두기 때문에 한 번에 GPU에 적재 가능한 요청 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VLLM은 페이징을 통해 메모리 여유를 즉시 회수해서 같은 GPU에 더 많은 요청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병렬 샘플링과 빔서치의 처리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VLLM의 블록 단위 공유, 카피 온 라이트가 빛을 발하는 영역입니다. 그림에서 A부터 C는 병렬 샘플링, D에서 F는 빔서치 결과이고 각각 파라미터를 2랑 4랑 6으로 변환시켜 측정했습니다. 보시면 샘플 수가 많을수록 VLLM의 우위가 커집니다. 이건 공유 가능한 프롬프트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빔서치는 후보 간 공유가 더 풍부한 구조라서 절감 효과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빔 너비가 6에서는 오르카 대비 2.3배의 처리량을 보입니다. 즉, 디코딩 알고리즘이 복잡해질수록 VLLM의 강점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점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앞 슬라이드의 처리량 우위가 어디서 오는지 메모리 절감을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아래 그림이 OPT13B에서 알파카 데이터셋 기준입니다. 병렬 샘플링은 6.1%에서 9.8%의 KB 캐시 메모리를 절감합니다. 출력 시퀀스 수에 비례해 늘어나죠.
빔서치는 37.6%에서 55.2% 훨씬 큰 절감입니다. 빔 너비가 클수록 후보 간 공유가 풍부해지기 때문이죠. 쉐어 GPT처럼 시퀀스가 더 긴 데이터셋에서는 절감 효과가 최대 66.3%까지 올라갑니다. 페이지 더 어텐션의 블록 단위 공유랑 카피 온 라이트는 이 복잡한 디코딩 알고리즘일수록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게 VLLM이 진짜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실험 결과입니다. 블록 크기의 영향부터 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처럼 너무 작으면 GPU 병렬성을 살리지 못하고 너무 크면 내부 단편화가 늘고 공유기회가 줄어듭니다. 이 쉐어 GPT에서는 16에서 128까지 모두 좋은 성능을 보였고 짧은 시퀀스의 알파카에서는 16에서 32가 최적이었습니다. VLLM의 기본값은 16으로 설정되고 대부분 워크로드에서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커널 마이크로 벤치마크도 흥미롭습니다. 페이지 더 어텐션 커널은 웨스터 트랜스포머 대비 어텐션 연산만 20에서 26% 정도가 느린데 이건 메모리 간접 참조 오버헤드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연산자, 특히 리니어 연산에는 영향이 없고 메모리 절감 효과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종합 처리량은 VLLM이 크게 우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점 회복 메커니즘에 대한 비교입니다. 스와핑은 작은 블록에서는 PCI 전송 오버헤드가 큽니다. 디컴퓨테이션은 이 블록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오버헤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은 블록에서는 이 디컴퓨테이션이, 큰 블록에서는 스와핑이 유리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연구 요약으로 본 논문은 LLM 서빙의 처리량 병목이 케이블 캐시 메모리의 비효율적 관리에 있음을 실증하고 운영체제의 가상 메모리와 페이징에서 영감을 얻은 페이지 더 어텐션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LLM 서빙 시스템 VLLM을 설계하고 구현했습니다. 핵심 기여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케이블 캐시 메모리 낭비를 거의 제거하고 이 실효 사용률 96.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블록 단위 메모리 공유와 카피 온 라이트로 다양한 디코딩 알고리즘을 자연스럽게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 패스터 트랜스포머와 오르카 대비 처리량을 2배에서 4배 이상 향상시켰고 긴 시퀀스나 복잡한 디코딩에서는 효과가 더욱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운영체제의 고전적 메모리 관리 기법이 LLM 서빙처럼 새로운 워크로드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VLLM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현재 LLM 서빙의 사실상 표준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 메모리 효율은 처리량과 같고 이 처리량은 비용과 같습니다. 결국 LLM 서빙 시스템 설계의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